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제이슨의 월드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 워싱턴 DC의 풍경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선 한 거대한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2026년 7월 4일 미국은 건국 25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날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날 워싱턴의 심장부인 포토맥 강변에 가면 우리가 알던 하얀 대리석 기념물들 사이로 낯선 실루엣 하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250피트, 약 76m 높이의 트럼프 개선문입니다. 개선문이라고 하면 보통 파리의 개선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건축물은 그 규모와 화려함에서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아파트 25층 높이의 거대한 황금 개선문이 워싱턴 한복판에 세워지고 있는 셈입니다. 왜 미국은 이 시점에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계획했을까요? 영감의 시발점은 2017년 7월 14일이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파리를 방문해 프랑스 대혁명을 기념하는 바스티유의 날 열병식을 참관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에 에투알 개선문을 배경으로 수만 명의 군인, 기갑부대, 그리고 하늘을 수놓는 공군 전투기들의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이 광경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그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내가 본 최고의 열병식 중 하나였다며 극찬했고,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워싱턴 DC에서도 이와 똑같은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를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의 개선문 퍼레이드가 보여준 국가적 위용과 군사적 힘의 시각화를 미국에 그대로 옮겨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개선문이라는 압도적인 건축물을 통과하는 군대의 모습이 국가의 권위와 승리를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 후 참모들에게 미국도 승리를 상징하는 압도적인 건축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프랑스 개선문의 뿌리는 고대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개선문을 통과하는 행위는 단순한 행진 그 이상, 즉 군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일생일대의 가장 영예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로마인들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린 병사들이 그대로 신성한 덫이 로마로 들어오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무장을 해제하거나 평상복인 토가를 입고 장군의 뒤를 따랐습니다. 개선문을 통과하는 행위는 전쟁터의 살기를 털어내고 다시 로마 시민으로 복귀하는 종교적 정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을 로마 황제와 동일시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승리한 뒤 귀가할 때 개선문을 통과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로마식 개선문을 파리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로마보다 더 거대하기를 원했습니다. 에투알 개선문은 높이가 약 50m로 15m의 티투스 개선문보다 3배 이상 큽니다. 파리의 개선문 높이가 50m라는 것을 알게 된 트럼프는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상징해서 250피트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과거 유럽의 영광을 계승하되 규모 면에서는 압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개선문 프로젝트는 현재 워싱턴 DC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6년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이 거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뜨겁게 달아오른 찬반 여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립계획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봅니다.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높이가 무려 250피트 약 76.2m에 달합니다. 이는 파리의 에투알 개선문보다 훨씬 높으며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년에 1피트라는 상징성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화려한 디자인입니다. 상단에는 횃불을 든
자유의 여신상 형상의 황금빛 날개가 호위합니다. 하단에는 4마리의 사자상이 배치되며 모든 장식은 금박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개선문의 전면과 후면에는 각각 리버티 앤 프리덤, 원 네이션 언더 가드와 같은 미국의 핵심적인 가치들이 새겨집니다.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를 잇는 메모리얼 서클 한복판에 세워져서 워싱턴의 동서쪽을 잇는 새로운 수직 랜드마크가 생겨나게 됩니다. 찬성 측 여론은 미국의 재부흥과 새로운 영광을 꼽습니다. 이들은 얘기합니다. 건국 250주년이라는 역사적 분기점에 걸맞은 강력한 상징물을 통해 미국의 힘을 전 세계에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워싱턴 DC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정의하여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현대판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은 역사적 경관의 파괴와 권위주의를 경계합니다. 99피트 높이의 링컨 기념관 바로 옆에 250피트 높이의 구조물이 들어서면 기존 기념물들이 왜소해 보이고 워싱턴 특유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무너질 것이라 우려합니다. 링컨 기념관에서 알링턴 묘지로 이어지는 엄숙한 시각적 통로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미 참전용사 단체와 역사학자들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정치적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 프로젝트가 민주주의 국가의 상징이라기보다 특정 통치자의 위용을 과시하는 권위주의적 양식에 가깝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개선문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축이 아닙니다. 미국이 자신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미래를 시각화할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담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의 특징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까요? 이번 프로젝트의 백미는 바로 그 250피트 아치 꼭대기와 기단부를 장식할 상징물들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로마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제국적 토상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각 상징물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와 정치적 메시지를 정리해봅니다. 먼저 꼭대기의 여신상입니다. 승리와 자유의 결합. 아치의 최정상에서 횃불을 들고 있는 황금빛 날개 달린 여신상은 로마의 승리의 여신 빅토리아와 미국의 자유의 여신 레이디 리버티를 합쳐놓은 형태입니다. 고전적인 개선문 위에는 보통 전차를 탄 장군이 있지만 이곳은 여신을 배치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승리가 개인의 정복이 아닌 자유라는 보편적인 가치의 승리임을 강조하려는 전략입니다. 250피트 상공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날개는 워싱턴 DC 전체를 굽어 살피는 수호신의 이미지를 줍니다. 2마리의 독수리, 미국의 눈과 경계를 의미합니다. 여신상의 양옆을 호위하는 2마리의 독수리는 미국의 국조이자 로마 군단의 상징이었던 아킬라를 계승합니다. 독수리는 강력한 군사력과 하늘을 지배하는 주권을 의미합니다. 독수리가 2마리인 이유는 과거 로마의 쌍두 독수리 문장처럼 동서양을 아우르는 영향력 혹은 내부의 결속과 외부의 경계를 상징할 가능성이 큽니다. 링컨 메모리얼, 링컨 기념관 옆에서 날개를 펼친 독수리는 미국의 힘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언제든 비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경고이자 선언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4마리 사자입니다. 이들은 수호와 질서를 의미합니다. 아치의 기단부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4마리의 사자는 전통적으로 왕권과 용맹 그리고 정의를 상징합니다. 사자는 침범할 수 없는 권위를 뜻합니다. 개선문 아래 배치된 사자들은 이 문을 통과하려는 자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영국 트라팔가 광장의 사자상들이
대영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듯 이 사자들은 미국의 영토와 법치를 수호하는 네 방향의 수호자를 의미합니다. 아치의 외벽은 워싱턴의 상징인 백색 화강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곳곳을 장식한 황금빛 도금입니다. 너무 화려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역사학자들은 고대 로마의 건축물들도 원래는 하얀색이 아니라 찬란한 색채와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시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최근 호르무즈 해협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통로인 이곳을 두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선문 건립 계획이 근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는 이 해협의 완전 개방이라는 군사적 외교적 성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 개선문 내부를 단순한 통로가 아닌 기록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로마인들이 개선문에 전쟁의 승리 장면을 조각해 역사를 기록했듯이 미국 역시 현재의 성취를 도리에 새겨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개선문은 제국의 경계가 확장되고 팍스 로마나 평화가 찾아왔음을 선포하는 도구였습니다. 나폴레옹이 로마를 모방해 프랑스의 전성기를 선언했듯 트럼프는 그 계보를 미국으로 가져오려 합니다. 이는 미국이 단순히 현대의 강대국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적 전통의 적통임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어적인 나라가 아니라 로마처럼 세계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강력한 문명이다라는 선언인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 속에 중요한 격언 하나를 떠올려야 합니다.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라틴어로는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이 개선문을 통과할 때 그 뒤에는 남루한 옷차림의 노예 한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군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이 말을 속삭였습니다. 메멘토 모리, 뒤를 돌아보라. 그대 역시 인간임을 기억하라. 그대 또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정점에 올랐을 때 오만을 경계하고 공화국의 정신을 잃지 말라는 로마의 위대한 지혜였습니다. 워싱턴 개선문은 이 지혜를 우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건축의 세계에서 높이는 곧 권위의 서열을 의미합니다. 나폴레옹이 15m 높이의 로마의 개선문보다 3배나 큰 50m 높이로 지은 것은 나의 제국이 로마보다 위대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250피트를 고집한다면 이는 프랑스가 세운 근대적 기준을 넘어 미국이 정의하는 새로운 시대의 영광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250피트라는 거대한 높이와 황금빛 위용 아래에서 우리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스스로의 한계를 되돌아보는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링컨 기념관이 우리에게 성찰을 말한다면 개선문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개선문은 단순히 통과하기 위해 만든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나폴레옹은 로마의 개선문을 동경했지만 정작 생전에 이 문을 통과하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몰라쿠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한 뒤에야 비로소 유해의 형태로 이 문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삶의 허무함과 메멘토 모리를 몸소 보여준 셈입니다. 지금 파리 개선문 아래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이름 모를 병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화려한 승전비 아래에 죽음이 박제되어 있는 모습은 현대판 메멘토 모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23년 이후로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은 불꽃이 매일 저녁 6시 30분에 다시 점화되는 의식은 파리 개선문이
단순히 승전의 기념비가 아니라 희생과 기억의 장소임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포인트입니다. 200년 전 나폴레옹이 로마의 개선문을 보고 파리의 개선문을 세웠듯 21세기의 한 대통령은 파리의 개선문 퍼레이드를 보고 워싱턴의 거리를 바꾸려 합니다. 오는 7월 4일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일에 맞춰 워싱턴 DC에는 실제 완공된 영구 구조물이 아닌 일종의 시제품 혹은 임시 건축물 형태의 개선문이 먼저 세워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 건립계획은 발표되었지만 환경영향평가와 참전용사단체들의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250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석조물을 단기간에 완공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 250주년 당일의 상징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실제 크기 혹은 일정 비율로 축소된 임시 개선문을 먼저 세워 축제의 중심축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1889년 파리 에펠탑이 세워지기 전에 모델을 먼저 보여주었던 것처럼 시민들에게 미래에 세워질 영구적인 개선문의 위용을 미리 맛보게 하려는 정치적 연출의 일환입니다. 영구 건축물은 미 의회의 승인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기념 행사용 임시 구조물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일단 세워놓고 대중의 환호를 이끌어내어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는 전략입니다. 250주년에는 250피트의 개선문이 있어야 한다는 그의 논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당일 현장에서 거대한 홀로그램이나 임시 가설물을 동원한 화려한 점등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2026년 7월 4일 워싱턴의 밤하늘 아래 솟아오를 이 거대 구조물은 미국에 어떤 의미로 남을까요? 그것은 다시 일어선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영광의 문이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문을 바라보는 미국 시민들의 시선입니다. 건축물의 크기보다 더 큰 가치는 그 속에 담긴 민주주의의 정신과 미래를 향한 공정한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선문 건립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자산이 될 수도 혹은 거대한 법적, 사회적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종종 건축한 자를 기억합니다. 나폴레옹도 개선문 완공을 보지 못하고 유배지에서 죽었지만 오늘날 파리 개선문을 보며 우리가 그를 기억하듯이 말이죠. 미국의 개선문이 완공된다면 훗날 미국인들은 누구를 먼저 또 떠올릴까요? 오늘 제이슨의 월드노트는 워싱턴 개선문 건립 계획을 객관적인 사실과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짚어보았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